투자하면 제일 먼저 투자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빨간봉, 파란봉, 즉 양봉과 음봉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공부하게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동평균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들을 배우게 되고 좀 더 많아지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들을 익히게 되는 것이 보편적 순서이고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알려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감성제가 되지 않으면 미분적분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듯이 이동평균선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깊이 많이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단기적으로 추세를 반영한다. 20일선이 심리선이다. 60일이 경기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이동평균선을 며칠 이동평균선을 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25일 이동평균선을 본다. 이러면 좀 멋있게 들리고 또 고수는 며칠 이동평균선을 본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의 어떤 본질을 깨지 못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적용할 때는 시세가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느냐의 여부, 또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느냐의 여부, 또 단기와 장기 이동평균선이 어떤 방향을 보이느냐의 여부, 또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 사이의 거리는 어떠냐라는 수렴과 확산의 여부,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고 거기서 조금 더 확대 해석된 것이 바로 이제 이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자의 심리라는 것을 이동평균선에 접목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동평균선을 이격에 접목을 시켜놓고는 또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이격도가 20일 이격도가 90이다. 20일 이격도가 88이다. 침체다. 이격도가 100이면 과열이고 110이면 과열이고 111이면 아주 초과열이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이분법적인 잣대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시장의 매듭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장의 한 매듭에서 중심 시세를 이루는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면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있다면 이 단기 이동평균선은 소위 말하는 이격이 이동평균선과의 시세의 이격이 박스의 형태를 이루고 이것은 이동평균선의 이격이라는 것이 매매와 돌파를 이루는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즉 매매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 이동평균으로 갈수록 이 장기 이동평균선의 이격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자체가 교조적으로 멈추어져 있는 이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돌파되는 이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단기일수록 이평값이 단기일수록 여기서 말하는 단기라는 것은 5일은 단기고 20일은 덜 단기다. 혹은 20일, 5일에서 20일까지는 단기고 60일부터 240일까지는 장기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시세의 중심값을 이루는 이동평균선 중에서 좀 짧은 이동평균선들은 이격을 기준으로 110매도, 90매수, 110매도, 90매수라는 것을 반복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다. 즉 단기 이평값에 해당될수록 이 이동평균값이라는 것은 혹은 즉 이격값이라는 것은 그 이동평균값으로부터 상당히 기계적인 값을 갖는다. 그러나 중심 이평의 중심값으로부터 조금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쉽게 말하면 장기값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이격도라는 것은 고정된 값을 갖지 않고 이격도라는 것이 하나의 추세를 갖는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시세의 중심값이 되는 이평, 예를 들면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30일, 최근 하락기간으로 치면 약 40일, 현재 하락기간으로 치면 30일 이평 정도가 중심값이 된다면 그로부터 좀 멀리 되어 있는 약 60일 이평 정도에서 이격이라는 것은 이격이 100, 105, 110 이렇게 돌파되어 가는 것은 하나의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시장이고 이 중심 시세로부터 긴 장기 이평값의 이격이 돌파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추세가 마무리되는 신호다. 반대로
단기적인 추세의 입장에서 놓고 생각한다면은 이동평균선이 기계적으로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110이면 과열, 90이면 침체라는 것을 적용하면서 시장 추세 안에서 매매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단기 이평은 추세를 말하지 못한다. 다시 정리하면 단기 이평의 이격 또는 추세의 신호가 될 수 없다. 즉 추세를 알기 위한 신호로서 단기 이평의 이격을 활용하는 것은 엉터리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중심 이평값보다 길어지는 장기 이평을 중심으로 이격이 확대되는 추세를 가지고 있으면 추세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격값이 확대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추세가 반전되는 것이기도 하며, 또 장기 이평값을 중심으로 기계적인 매매와 매수의 기계 매매 신호로 삼는 것은 반대로 엉터리와 같은 것이다 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말로 하기에는 정리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로 이야기되어지면 이 부분을 각자가 한번 진지하게 화두로 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코스피의 답은 장기 이평에서 이격이 확대되어지느냐, 장기 이평에서 이격이 축소되어 가는 방향이냐가 우리 시장에서 진입 시점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점. 단기 이평에서 이격이라는 것은 추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이평상의 이격이 어떻다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시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시장에서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에 관련된 이격 화두로 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